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몽타로입니다. 오늘 주제는 12월에 일어날 강력한 연애 사건이라는 주제로 볼 예정이고요.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 보스킬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고요. 네, 헬로우 보스킬로 현재 연말 연애운이라는 주제로도 할인 행사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저렴하게 이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카드 한번 뽑아볼게요. 일반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나인 오브 펜타클의 카드가 보여요. 12월 달에 뭐 연애도 하실 수는 있겠다만 우선은 우리 일반님들의 마음의 중심이 누굴 만나고 아니고를 떠나서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혹은 문화생활을 하는 여자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서 좀 시간을 잘 보내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연말에 콘서트를 예매는 해놨는데 혼자 가거나 아니면은 뭐 양도를 할까 막 이런 고민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우선은 홀로 좀 지내고자 한다라고 하는데 연애가 전혀 없는 건지 어떤 건지 좀 봅시다. 여기 인생을 즐기러 가보자고 몸짱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일본님들은 나의 자기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한 달이 되실 것 같아요. 우선은
5째 주 이렇게 주차별로 카드를 뽑아봤습니다. 1번님들이 이렇게 내 삶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연애에 있어서 기대감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누군가가 상대가 있으시더라도 사실 여기 카드에서는 상대방이 너무 바쁘시다던가 연락이 전혀 안 되실 것 같아서 사이가 그렇게 좋은 시기다라기보단 내가 그 사람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흐름입니다. 이별을 바라셨던 분들은 내가 이별을 하실 수도 있는 흐름이 가능하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아쉽지만 유패의 기운보다는 이전에 알고 지냈던 사람, 특히 내가 지금까지 실망을 해서 단절됐거나 연락이 아예 끊겼거나 전혀 우리가 다시 만날 일이 없다, 더 잘 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연락이 오실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얼굴을 보거나 혹은 어떤 모임에서 함께하는 자리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커플이신 분들, 썸 타거나 이러신 분들도 그분과 뭔가 진전이 되려는 그런 찰나에 1번님이 12월이 지나기 전에 그 사람과 갈지 말지를 좀 결정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는 긍정적인 어떤 결정보단 이 상대방의 주변 사람들, 친구들, 동료들, 혹은 그 사람의 가족들 등등 주변 사람을 의식해서 1번님이 나는 좀 혼자 있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릴 수가 있어서 조금 주의를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걸려서 잠깐 끊고 이어서 하는데요. 약간 이 시기에는 1번님이 내 삶에 집중하고 싶기 때문에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그 사람을 안 만나고 만다 이런 마음으로 가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저는 조금 더 나아 보이세요. 다만 1번님들이 이 시기에 내가 마음을 닫고 아무 자리에도 가지 않고 평소대로 지낸다면 제가 아까 리딩 드린 대로 조금 좀 답답한,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을 만날 수 있고요. 12월 3, 4째 주에 내가 마음을 열고 새로운 모임에 나간다던가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 중에서 내가 마음 가는 새로운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내가 과거의 마음을 알았고 힘들어하시는 그 사람보다 내가 연말쯤에 어딘가 나가셨을 때 만나는 그분이 전생의 인연인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좋은 분이실 거기 때문에 1번님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내가 가만히 있거나 사실 이 카드가 집순이 집돌이이신 분들께 좀 많이 뜨거든요. 아니면 내가 다녀야 되는 그 바운더리가 되게 명확하고 그런 곳을 벗어나지 않으시는 분들께 뜨기 때문에 내가 항상 가는 헬스장, 가는 카페, 가는 회사와 집, 학교와 집 이런 거 외에도 좀 활동 범위를 넓혀서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과 만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애달았던 분들은 조금은 관계성이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사람과 접점은 생기겠지만 내가 엄청나게 만족스럽게 이 사람과 시원하게 진행이 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뉴페이스를 만나보는 것도 이 경우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뉴페이스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볼게요. 에이더 로스월즈 뉴페이스 분 같은 경우에도요. 약간 1번님이랑 비슷한 사람일 수 있다고 해요. 우리 1번님들도 일이 많으시거나 내 행동 제약이 좀 있는 분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외출을 멀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어느 정도 진짜 내가 편한 공간이 아니면 굳이 도전을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활발하거나 하기보다는 좀 차분한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오랜 수험 생활을 겪으셨거나 일적으로 조금 수습기간이라고 말할 법한 적응기에 시간이 필요했던 분이라 이분이 사회성이 막 엄청 프렌들리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이러신 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차분하고 조용하신 분이다. 그래서 갑자기 만나게 되시는 분이고 1번님이 좀 충동적으로 어떤 모임에 나가거나 혹은 주변 친구들이 부르는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외모적인 특징을 좀 볼게요. 옷을 굉장히 잘 입는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엔 직업적으로 조금 옷을 잘 차려입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운동을 좀 그래도 하신 분이거나
몸이 되게 좋은 분이다. 근육질의 사람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생각보다 좀 밝은 느낌이 들 수가 있대요. 그리고 얼굴에서 좀 수염이 있거나 아니면 좀 제모를 좀 열심히 하시는 분일 수 있겠다. 그리고 이 턱수염이 있으신 분들이 다른 데에도 조금 털이 많거든요. 그런 게 이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사람의 특징 뭐가 있는지 카드를 좀 정리하고 볼게요. 블레싱의 카드가 뜹니다. 요 근래 조금 좋은 소식을 받으신 분 같아요. 거래 계약을 했다면 이분의 덕으로 하신 게 있고요. 돈을 벌 기회가 생기신 분이다.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뭐 주식 투자를 성공하셨다던가 자신의 사업을 잘 굴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맨스위시라는 카드가 떠서 이분께서 굉장히 일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자기의 일에 집중하시는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정장을 입는다던가 항상 양복과 같은 깔끔한 룩으로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이다. 그리고 약간 특정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근무처가 확실하게 한 곳으로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을 잦게 하고 이러신 분이 아니라 자기 사무실에서 일을 하신다던가 자기가 속한 그 기관에서 계속 평생을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일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시고 나이대에 비해서 빠르게 성장을 하신 분이라 이분 연차에 비해서 좀 승진이 빨랐을 가능성이 높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직군일 수 있겠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다만 경쟁이 좀 잦아요. 그래서 이분께서 업무적으로 좀 견제를 많이 받는다. 피스, 어테크로스 이런 카드도 보이네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고 말고를 떠나서 우선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정받는 분이고 스스로도 자부심이 있는 분이다. 우선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마냥 착하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이분께서 기본적으로 갈등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경쟁심이 되게 많으신 분 같지는 않아요. 그냥 하다 보니까 좋은 성과가 난 건데 사실 이분의 마인드 자체는 그냥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욕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우리 1번님 보면 12월 달에 어떤 마음이실지 볼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줄게. 나는 너를 믿어. 유일한 내 사랑, 나에겐 너 하나뿐이야. 너는 내 전부야. 어딜 가도 너가 떠올라. 온종일 너만 생각해. 떨어져 있어도 계속 생각나. 다른 사람과 비교가 돼. 너에게 바라는 게 많아져. 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지금은 거기에 몰두해야 할 것 같아.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1번님을 정말 많이 좋아하시는데 주변 분들에 비해서 사실 1번님이 이분에게 노력을 많이 하고 이런 것 같진 않아요. 상대방이 약간 거의 짝사랑하듯이 좋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그냥 1번님만 생각하면 좋고 너무 행복하고 이랬는데 만나가면 만나갈수록 약간 1번님이 자기를 좋아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자신이 일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1번님에게 너무 집중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좀 미루게 되다 보니까 연애랑 자신의 일에 밸런스를 좀 맞추려 하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간단하게 이 사람의 연애적 감정도 조금 볼게요. 이분은 1번님 보자마자 약간 첫눈에 반한다. 굉장히 놀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애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다가 1번님을 만나시는 게 아닐까 싶고 1번님을 처음 봤을 때 너무 존재감이 압도적이라 사실 자기랑 잘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한다고 뜹니다. 너무 아름다운데 내가 1번이랑 잘 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1번님과 자기는 트윈 플레임 같다. 우린 정말 잘 맞는 인연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제 생각에는 1번님이 누군가를 더 좋아하고 아니면 마음의 정리가 좀 안 됐을 때 이 사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1번님이 이 사람에게 마음을 못 열어서 이분 혼자 나는 1번이 좋지만 마음 정리 좀 해야겠다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1번님에게 이분이 한 번 정도 다가갔다가 1번님 반응이 별로면 조금 멀리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카드상으로는 1번님이 이 사람과 만나면 좋지만 12월 내로는 1번님께서 이분에게 한두 번의 데이트, 만남 정도만 가지다가 상대방이 대시를 해와도 조금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맺어지시는 건 내년이 넘어서야 1번님이 좀 마음이 열릴 수 있지 않나 싶고요. 12월 달엔 이 사람의 대시를 봤는데 1번님이 신중하실 거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1번님은 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마음을 안 여시는지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보면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 사람을 끊어내고 싶은 마음보단 저는 전 사람 아니면 내가 마음속에서 약간 연애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 싶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시는 건 즐겁고 좋다고 하시거든요. 우리 1번님도 데이트를 굉장히 설레게 느껴 하신다. 상대방이 몸도 좋고 훤칠하고 약간 이런 분인데 우리 1번님도 사실 데이트는 너무 즐겁다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런데 이 1번님들은 원래 내 사람 혹은 과거에 정리를 못했던 그 사람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두기보다는 내가 기존에 있던 그 사람과 혹시라도 잘 되지 않을까라던가 전 사람은 되게 나한테 이렇게 행동해줬는데 새로운 사람은 그렇게 안 해주네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약간 1번님은 계속 재회나 내가 기존에 좋아하던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애정을 표현하고 잘 진행을 시키려기보다는 그냥 약간 친구처럼 남사친, 여사친처럼 지내고 싶어 하신다. 우리 1번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으시면서도 선뜻 완전히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에게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이랑 저는 12월 달에 누군가와 딱 만나서 사귄다까지는 어렵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대시를 받으면서 내가 과거의 인연을 정리할지 말지 조금씩 정리를 하실 수 있는 시발점이 되실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엔 1번님이 과거의 인연을 놓아줄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상대방에게 내가 아직 연애할 어떤 준비가 된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을 아마 그분에게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분이 한 번쯤은 멀어지셨다가 이후에 1번님이 다가가시는 형식으로 가서 이 상대방과 맺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두 분은 어떤 인연이 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볼게요. 우리 1번님들이 안정적으로 오래 갈 만한 인연이 됩니다. 사랑받는 연애가 될 수 있고요. 사실 1번님께는 이분이 뭐 몸도 좋고 섹시하고 약간 이런 마음도 있지만 너무 재밌고 좋지만 막 연애의 뜨거운 감정보단 친구 같은 감정이 좀 더 많이 드는 그런 관계래요. 그렇다 해도 이 사람과는 함께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연애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마음이 더 많이 가시는 연애가 가능하실 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번 달에 가장 로맨틱한 순간은 언제인지 볼게요. 우리 1번님들이 좀 혼자 많이 외로우셨다면 이 시기에는 나를 좋아해주는 그 사람이 자주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외롭지 않게 만나자고 제안을 해오는데 1번님들이 되게 예쁘게 꾸미고 재밌는 파티의 자리, 뭐 즐거운 시간에 나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잘 꾸미고 예쁜 곳에서 상대방과 데이트하거나 모임에 참석을 같이 하는 것 이게 우리 1번님들이 제일 설레는 순간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한 달 동안에 12월 한 달 동안에 내가 가장 즐거운 시간은 언제인지 보면요. 37자가 나왔는데 아직 이 11월 20일이거든요. 그래서 영상 올리는 시점으로 계산을 하면 27일이 나에게 가장 좋은 날이다.
연애운이 좋은 날이고 마음을 열어서 좀 새로운 사람에게 기회를 줘보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언을 볼게요. 조언은 Justice is Coming이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하셔야 된대요. 내가 끊어내지 못한 게 있다면 끊어내시고 나에게 좋고 나쁨을 시시비비를 좀 가리게 되실 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연애적인 카드에서도 1번님이 내가 이제는 연애를 위해서 조금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다른 연애를 시작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모습이 이 12월 연말쯤에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처음부터 엄청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하고 이건 아니시더라도 여러 번 만나고 상대방이 애정을 표현하시는 걸 보면서 내 인생이 조금 달라지는구나, 이런 사람과 연애를 시작할 수 있겠구나, 이게 더 나에게 적합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행운의 메시지 뽑아보겠습니다. 디설먼트라는 카드가 보여요. 우리 1번님들이 사랑과 두려움 중에서 조금은 완전히 양면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사랑과 증오, 그리고 진짜와 환상 속에서 내가 이 두 가지를 잘 양립해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잘 키우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번님이 바라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물론 정말 황홀하고 내가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좋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면 환상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셔야 된다. 진짜 사람과 진실된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하는 것은 여기 보면 되게 풍성한 드레스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꽃이 보이기 때문에 화병에다 꽃을 꽂는 것, 그리고 여자분들, 남자분들 막론하고 연말이기 때문에 조금은 화려하고 풍성한 그런 옷을 입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은 퍼 자켓이라던가 아니면 조금은 좀 시폰 소재의 드레스 아니면 블라우스, 이런 것들 좀 페미닌한 옷들 추천드리고요. 남성분이라고 하셔도 부드러운 색감의 니트 이런 거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보스킬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과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2번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박 행운 뭐 이런 게 뜨고 있어요. 자, 퀸 오브 완즈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2번님이 이제까지 좀 연애에 관심이 없다 해도 저 사람 내 걸로 만들 거야 라고 좀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여기 부적에서도 좋은 결과가 느껴져. 너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 이런 카드가 떴기 때문에 3번님이 내가 마음이 동할 정도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 원래 행동력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이 시기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더 다가가려고 노력할 수 있겠고, 선생님 저 원래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잘 다가가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화끈하게 상대방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실 것 같은데, 우선 주차별로 어떤 흐름으로 갔을지, 어떤 연애운이 나에게 펼쳐질지 봅시다. 여기는 12월 첫째 주부터 강렬한 연애의 합이 보여요. 내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신다면 12월 첫째 주에 소개팅을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겹치인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 그리고 그 사람도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걸 우리 2번님이 눈치채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 진전을 기다리면서 12월 내내 두근거리는 한 달이 됩니다. 다만 두 분 중에 한 분이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셔야 된다라던가 혹은 두 분이 완전 장거리라던가 그래서 마음은 좋은데 네, 좋은 어떤 감정을 교류하고 바로 그 관계를 이어가시는 게 아니라 잠깐은 좀 멀리 있으시다가 연말쯤에 상대방이 다가오시는 그런 흐름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미 썸남썸녀가 있어요, 쌤. 누가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 분과 뜨겁게 12월 전반 내내 잘 지내시는데 중반에, 월 중반쯤에 한 분이 다른 지역을 오가셔야 되거나 잠시 멀어질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연말에는 상대방 분이 자주 못 만났기 때문에 아쉬워서 2번님께 좀 열심히 적극적으로 다가오시겠다라고 합니다. 다행히 두 분은 성향이 비슷하세요. 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열정적으로 대시하고 표현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두 분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좀 행동으로 연애가 옮겨지기 어려우신 분들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두 분이 만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만나기가 굉장히 편하겠다. 두 분 다 완전 직진해요. 그냥 대시를 그냥 대놓고 하신다. 두 분 다. 그래서 2번님도 적극적이지만 상대방이 연말에는 진짜 미친 듯이 다가올 거라 2번님들은 어쩌면 조금 쉬엄쉬엄 가셔도 괜찮겠다. 두 분 다 뜨겁게 서로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티를 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분 다 약간 합이 섹시한 남녀의 조합이라 네, 외모합도 잘 어울리고 또 성격도 화끈하시고 그래서 맞는 부분이 좀 많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과의 만남이 2번님께 어떻게 느껴지실지 볼게요. 그놈한테 돈 쓸 걸로 너 맛있는 거 사 먹어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이게 다양하게 읽힐 수 있는데 여기선 상대방이 2번님을 좋아하지 않아서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재회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긴 하시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만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두 분이 장거리라던가 상대방이 힘들게 2번님을 만나러 오신다면은 2번님이 그게 굉장히 좀 기특해서 상대방이 먼 지역에서 2번님을 보러 오거나 하시면 2번님이 돈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좀 그러지 마셔야 된다. 그냥 이 상대방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2번님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2번님이 밥도 좀 잘 사주고 이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약간 재회운에 가까워 보여요. 아니면 두 분이 잘 만나시다가 싸우고 헤어짐을 만회하셨다가 약간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이라 썸붕이 났어요, 선생님. 아니면 헤어질까 말까 고민하고 시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커플이에요. 이러면 헤어져도 다시 만날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리고 2번님이 누군가를 좋아하려면 진짜 마음이 꽂혀야 되시는데 이분에게 꽂혀서 2번님이 이 사람 생각을 많이 하실 거다라고 합니다. 다만 뭔가 좀 나 혼자 좋아한다라는 느낌이 초반에 들 수 있대요. 왜냐면 처음에는 이 사람이 2번님과 뭔가 한번 마음을 좀 확인하고 나서
2번님을 혼자 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상대방이 뭐 업무적으로나 어떤 상황 때문에 멀리 가셔야 되는 것 같으신데 2번님께서는 나 혼자 그냥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다고 해요.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혼자 있는 것도 2번님이 감정 소모 없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조금은 신경 써도 좋을 것 같고요. 상대방의 어떤 외모적 특징 봅시다. 굉장히 이목구비가 뚜렷뚜렷한 분이시래요. 약간 콧대가 굉장히 높다던가 이렇게 남자분이랑 T존이 확실하신 분이고 여자분이셔도 상대방은 이목구비가 굉장히 큼직큼직하신 분이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염색을 전혀 안 한 자연모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선 검정머리보단 사실은 좀 갈색머리, 짙은 갈색 이런 게 보이고요. 얼굴이 굉장히 샤프하다. 그래서 좀 통통하고 이러신 분들이라기보단 여백 하나 없을 정도로 이목구비도 꽉꽉꽉 들어차 있고 몸매도 약간 탄탄하신 분이 아닐까 싶어요. 얼굴이 거의 이 계란형에 가까운 약간 뾰족한 이 턱선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V자 아니면 달걀형의 얼굴처럼 보여서 상대방 외모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한번 볼게요. 상대방이 뭔가 사고 같은 게 나셨던 흐름이 있지 않나 싶어요. 차 사고 같은 게 나셨거나 아니면 몸을 좀 다친 경험이 다른 분들보다 좀 심하게 있으시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이분이 자기 일을 좀 바꾸시는 분도 있으시겠다. 해피니스의 카드가 떴는데 좀 힘들었던 상황이 이제는 지나가고 이분이 여유를 가지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황소 자리에 카드가 뜬다면 조금 자기 치장하시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 뜨거든요. 그리고 막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인생을 약간 즐기는 모토가 많으신 그런 별자리예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자기 잘 꾸미고 사람들에게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다. 태생적으로 조금 우아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이라 이분은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번다 이런 거보다는 자기의 매력으로 조금 쉽게 사는 것도 있을 거라고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10가지밖에 안 해놨는데 이분께서는 상사한테 말 되게 잘해가지고 인정을 더 받고 동료들한테도 신경을 많이 써줘서 능력 대비 좀 인정을 많이 받는 분이다 이런 느낌도 사실은 좀 드네요. 개자리의 카드가 보여서 사실 이분 되게 방어적이고 자기 걸 내어주고 사실 이런 분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좀 자기 얘기도 웬만하면 잘 안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 사람이다 싶으면 자기의 약간 힘들었던 과거 이런 것도 다 터놓고 얘기하는 사람이기도 하신데 상대방의 인생이 조금 고난이 좀 많아 보여요, 저는. 실질적인 어떤 좀 아픔이 있을 때 저는 이분이 2번님을 만나게 되실 거고 이분이 좀 잘 안 풀리니까 연애를 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가정을 이루고 싶다 이런 좀 안락한 가정을 이루고 싶을 때 우리 2번님을 만나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아까 2번님한테 이 사람한테 돈 많이 쓰지 말라는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건적으로 2번님이 훨씬 더 좋으시거나 아니면 2번님이 배운 게 훨씬 많으신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2월 달에 이 사람이 2번님에 대한 감정이 어떨지 한번 볼게요. 그동안 못해준 것 같아 미안해. 앞으로 더 노력할게. 너에게 좋은 사람이 될게. 라고 합니다.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해. 즐거운 기억으로 가득해. 다른 사람과 비교가 돼. 너에게 바라는 게 많아져. 열심히 사는 모습이 멋있는 것 같아. 뭐든지 잘 해낼 때 참 멋져.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랍니다. 연애적 감정도 좀 볼게요. 2번님이 좀 성공하신 분인가 봐요. 열심히 살고 자기 관리도 잘하고 그래서 상대방 분은 내실이 좀 약한 느낌이면 2번님은 내실도 다 갖춰진 사람 같은데 1번도 요 카드가 떴거든요. 정말 갑작스럽게 이분이 2번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대요. 이분이 2번님에 대해서 몰랐던 걸 알게 되셨다던가 처음에는 잘 안 되셨을 때는 그저 그랬는데
뭔가 변화가 있었다,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이분이 후회하고 나서 잘 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12월 달에 우리 2번님들과 데이트를 하고 싶어 할 거고요. 플러팅을 날리고 싶어 할 거고 로맨틱한 시간을 갖고 싶어 한대요. 그리고 요 근래 2번님이 뭐하고 사는지 전혀 모를 것 같아서 이분이 뭐하고 사셨는지도 좀 궁금해 하신다라고 합니다. 혹은 처음에 이분이 거의 한눈에 반하고 너무 좋았는데 이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2번님에 대해서 자꾸 고민이 되셨고 이분은 자기가 뭔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좀 이 관계를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2번님이 싫어서라기보다도. 그리고 2번님과 떨어져 있으면서 이분이 자기가 좀 내적으로 많이 힘드셨다. 굉장히 슬프고 힘들고 어떤 일부의 분들은 이분이 누군가의 죽음을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2번님과 헤어지고 혹은 진짜 내가 죽을 만큼 정말 힘들고 지쳤던 순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번님을 되게 그리워하시다가 이분이 12월 달에는 2번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돌아오는데 두 분이 과거에 되게 좋은 어떤 추억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사진 같은 거를 돌려보거나 2번님과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굉장히 좀 좋았던 과거에 대해서 다시 체험해보고 싶다, 다시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별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미루고 미루다가 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3, 4일밖에 헤어진 지 안 됐어요. 선생님, 그 사람이랑 연락 끊긴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이러면 이 사람이 아닐 것 같고요. 조금 그래도 몇 주 이상 정도 두 분이 떨어져 있다면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연락을 계속 미루다가 12월 달에 연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생각할 땐 우리 이번님들이 자기의 트윈 플레인 같대요. 그래서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에 오실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번님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를 좀 볼게요. 음. 2번님들은 이 사람과 함께 했을 때 마냥 좋을 거다라는 생각보단 뭔가 그 상대방을 재앙처럼 느껴하네요. 내가 그 사람과 함께라면 내 인생이 망하지 않을까? 왜 이런 불안감이 느껴지지? 사실 2번님께 완벽하게 조건적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니래요. 근데 두 분이 외모합은 되게 잘 어울리고 섹시한 두 사람? 막 솔로지옥에 나올 법한 그런 두 사람 같아서 아마 주변 분들이 되게 잘 어울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2번님 입장에선 상대방이 너무 멋있어서 내가 이 사람 옆에 있는 건 좀 상대방이 더 좋은 사람 많이 만날 것 같아. 더 예쁘고 더 잘생기고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뜰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원하던 조건을 그분이 가지지 못해서 사실 2번님은 좀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사람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2번님이 다시 또 만나서 내가 그분 때문에 소갈이하고 이런 걸 되게 두려워하신다라는 얘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2번님이 이 사람과 정말 서로 너무 좋아하는 감정을 교류하고 진짜 결혼까지 갈 만한 진중한 관계가 될 수 있다면 상대방과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해요. 2번님은 상대방이 진짜 확고한 마음이라면 정말 결혼 얘기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다 오픈하고 공식적인 커플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2번님께서는 정말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과 이전에 만났을 때도 2번님이 뭔가 미래를 좀 그렸다면 내가 너무 나 혼자서 지레 좋은 생각만 한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일만 하고 그냥 나 스스로의 감정, 나의 자아 존중감 이런 것에 있어서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보여지세요. 그리고 2번님들은 누굴 만난다면 사실 이 사람보단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팠고 여기서는 내면 아이를 치유하세요라는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때문에 내 자아가 좀 손상될 만큼 상대방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하는 것보단 사실 새로운 사람과 함께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다 해도 이 사람을 많이 좋아하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다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고 이별을 겪거나 또다시 마음 아파가지고 내가 며칠 동안 힘들어하고 이러기가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2번님과 그 사람은 어떤 인연인지 볼게요. 우선은 두 분이 12월 첫째 주에 만나서 딱 다시 잘 만나자라는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때를 기점으로 상대방이 계속 만나자고 제안을 해오시는 모습이거든요. 그 만나자는 게 사귀자라기보다는 데이트하자에 더 가깝긴 하지만, 그래서 관계 진전에 있어서 너무 이번 한 달에 내가 막 사귀어야지? 이렇게까지 목표를 잡기보단 2번님이 신중하게 고민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어트랙션. 엄청 끌리는 인연이고요. 우리 2번님의 인생에서 정말 좋은 타이밍에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들어와서 2번님의 마음이 동할 수밖에 없는 인연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2번님께 새로운 사람을 좀 이 우주에서 2번님께 선물해준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하거든요. 이전에 알고 있었다 해도 이 사람이 새로운데 우리 2번님의 연애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좀 로맨틱한 서프라이즈가 기다리고 있대요, 이 사람에게. 그래서 이 사람에게 기회를 줘봐라 라고 하고 있고, 여기서는 사실 이 반지를 끼워주는 남자의 모습이 그려지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안정적인 연애를 바란다면 이 사람과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나왔네요. 그러면 이 사람과 언제쯤 좀 잘 될 수 있는지 12월 동안에 가장 연애운이 좋은 날 뽑아볼게요. 33자가 나와서 23일이라고 얘기를 드릴 것 같고요. 2번님이 아마 내가 이전에 이 사람과 좀 안 되면서 마음 아팠던 얘기를 상대방과 속 시원하게 털어놓는 어떤 시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조언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위, 렛댐고라는 카드가 보여요. 내가 실망한 것은 그대로 그냥 놓아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님들 입장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유패에 가깝다라고 느껴지신다면 내가 과거의 아픔을 다 놓아주셔야 된대요. 그리고 상대방이 뭔가 힘들었나 봐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카드 보니까 2번님이 오히려 힘드셨고 상대방이 그걸 지켜보는 게 너무 지쳤다. 2번님을 좀 위안을 해줬어야 됐는데 자신으로는 부족한 것 같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2번님이 과거에 아픔과 슬픔이 있다면 그건 다 이제 내려놓으셔야 된대요. 이 사람이 과거의 사람이라고 하신다면 이분에 대한 어떤 아픔, 슬픔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새롭게 이 사람을 바라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행운의 메시지 봅시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왔죠? 오너십, 업센트먼트, 벌츄, 릴리스. 우리 2번님들이 조금 연애에 대해서 수용하고 나 스스로 관계에 대한 주도성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좀 성장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성장한다고 생각하시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완벽한지 아닌지를 보시는 게 아니라 같이 서로 맞춰가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릴리스라는 게 메인 카드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 뭔가 좀 연애에 상처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사람들, 사랑들, 애정들, 혹은 상처들,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감정을 다 끌어안고 사는 게 아니라 다 놓아주셔야 된다. 그래야 좋아하는 그 사람과 혹은 내게 좋은 영향을 주는 에너지를 내가 끌어안고 살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번 한 달에 내게 가장 로맨틱한 순간은 언젠지, 어떤 일이 있을지 봅시다. 우리 2번님들이 바라는 게 있었다면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연말에 크리스마스에는 이런 걸 하고 싶었어, 뭐 스키장을 가고 싶었어 라고 한다면 그 스키장을 가신다던가, 혹은 내가
뭐 연말에 남자친구랑 카운트다운을 같이 하고 싶었어. 여자친구랑 같이 뭐 드라마 하나 보고 같이 로맨틱하게 집에서 뭐 와인 한잔 하고 싶었어 라고 한다면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추천하는 아이템은 여자분들은 좀 복실복실한 아이템, 목도리라던가 장갑이라던가 이런 거 추천드리고 남자분도 동일하게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 보시길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고요. 여러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칠게요. 사모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텐 오브 펜타클의 카드가 떠요. 이게 좀 뽑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3번님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새로운 사람 만나고 사실 이런 게 조금 이 시기에는 원치 않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를 위해서 막 엄청 내가 적극적으로 할 생각도 없고 나는 내 친구들, 가족들, 주변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도 만족스럽다.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께 많이 뜨는 카드라 뭐 가족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던가 친구들과 함께 모임에 나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약간 이런 것들을 하시고 싶어하는 흐름인데 주차별로 어떤 로맨틱한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봅시다. 갑자기 이동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뭐 여행을 떠나시거나 이사, 이동, 이직 이런 걸 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내가 움직이는 곳에 좋은 사람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연애하자고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소개팅을 하자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3번님이 이동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만날 수 있는 동료라던가 지인이라던가 그냥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단체의 모임에 같이 속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은근히 친구인 듯 연애를 하는 듯한 감정을 쌓아 올려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선생님 저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과 안정적으로 시간을 보내시는데 네. 조금 걱정스러운 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3번님들이 이제 연애 감정으로 이 상대방을 보시다가 어느 순간 상대방을 좀 밀어낼 수 있다 이런 카드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내가 솔로 탈출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아니다. 왜냐면 상대방이랑 기류가 나쁘지 않고 서로 알아가시는데 3번님들이 이 사람에게 기대를 하다가 뭔가 접점이 크게 없다? 아니면 상대방이 내 맘같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되게 빠르게 손절해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연말쯤에 약간 3번님이 상대방을 밀어낼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게 꼭 상대방이 미워서 싫어서가 아니라 3번님이 12월 넷째 주, 다섯째 주에 일이 너무 많아지신다던가 내 집이나 나의 일터, 내가 신경 써야 될 어떤 일들이 많아지시면 도저히 이 사람을 신경 쓸 여력이 없다 하시고 약간은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이 있는데 완전한 관계의 단절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기대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환경에 자주 들르다가 내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모습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관계가 끝이 난다, 안 풀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선은 여기에 나온 이 사람과 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지 3번님 시선에서 뽑아볼게요. 약간 친구 같은 사람, 뭐 선후배 같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마음이 가실 수 있는 시기예요. 말 좀 이쁘게 해. 서로 너무 친구 같다 보니까 막 되게 로맨틱하게 서로 좋은 말만 하고 이러기보단 약간 친근하게 좀 장난도 치고 이럴 수 있는 사이인가 봐요. 그리고 향기롭게 목욕 깨끗이 하고 다시 생각해보자. 방청소부터 합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 사람과의 관계 자체가 문제라기보단 3번님이 바쁘시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너무 연말에 바쁘셔서 두 분이 자주 만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을 수 있대요. 그치만 두 분은 운명의 짝꿍이라고 합니다. 근데 3번님이 뭔가 이 사람을 자주 만나기 어렵다던가 상대방을 만나셔도 약간 그냥 평범한 연애, 평범한 데이트? 그냥 친구로서 만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 사람을 좀 더 지켜봐야지라고 하지 않고 상대방의 한두 개의 어떤 행동에 그냥 바로 손절을 때려버리는 듯한 느낌이 여전히 드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운명의 짝꿍이어도 내가 만족스러운 연애가 안 되면 나는 그냥 혼자 있을래 이렇게 결정할 수 있어서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또한 이 사람이 뭐 왜 어떤 사람인지 뭐 3번님께 좋은 인연이 맞는지 이런 걸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우선은 첫 인상이 3번님께는 좀 편안하고 그 사람이 좋아 보인다고 뜨시긴 했거든요. 이 사람에 대한 힌트를 좀 봅시다. 그리고 이미 만난 지 좀 오래된 사람, 썸남 썸녀인데 좀 친근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싱글 남녀분들의 조금 위주로 리딩을 시작해볼게요. 투스캡이라는 카드가 떠가지고 약간 이빨이 토끼 이빨이라던가 아니면 진짜 이 카드대로 약간 이빨이 이렇게 사이가 좀 벌어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성숙한 사람일 수 있겠다. 3번님보다 연상이거나 아니면 이분이 좀 요즘 말로 선비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단정하고 보수적인 사람일 수 있겠고 피부색이 그냥 평범하다, 중간 톤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냥 평균 피부 정도다. 그리고 머리가 약간 붉은기를 돌 수 있대요. 그래서 염색을 했다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유난히 이제 자연몬데 햇빛에 이렇게 비추면 좀 붉어 보이는 머리들이 있죠. 그렇게 느껴지는 외모를 가졌다. 혹은 좀 섹시한 기운이 있는 사람이다. 성숙한데 섹시한 기운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 사람에게 어떤 다른 힌트가 있는지, 외모적인 거 외에 뭐가 있는지 좀 봅시다. 상대방 분은 자기 사무실이 있거나 어떤 한 지역에서 꾸준하게 살아가셔야 되는 분이 아닌가. 지방 발령받으셔가지고 거기 살거나 한 지역에서 오래 사시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법이라던가 논리성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일 수도 있겠다. 뭔가를 계산하고 재단하고 계획하시는, 아니면 도면을 그리거나 뭔가를 판단하고 검증을 하셔야 되는 그런 일과 연관이 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공부를 많이 하셨거나 자격증을 따셨다고 뜨고 있네요.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사시는 분일 수 있겠고, 이분은 어머니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엄마 손을 많이 탔기 때문에 그래도 여자분들에게 무리하거나 좀 이러신 분은 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떼쟁이라던가 좀 이런 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페임의 카드가 떠서 상대방이 그래도 좀 많이 유명하거나 혹은 유명세를 탔었던 과거가 있을 수 있겠다. 여기서 보이는 건 사실 이분이 뭐 공부를 잘해서 뭐 상을 받으셨다던가 성적 우수상이라도 받았다던가 이런 것도 가능해 보이시고요. 리치니스의 카드가 보여요. 상대방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네요. 한 개만 더 뽑아볼게요. 그래서 이분은 요즘에 나 요즘 너무 잘 풀린다. 돈도 잘 벌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있고 힘들었던 공부 시간, 뭐 자격증 따는 기간을 이제 보내고 나 이제 잘 먹고 잘 산다. 약간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꼭 이분이 연상이라던가 좀 성숙해 보이지 않더라도 마음 자체는 거의 도인이나 다름없다. 굉장히 좀 내면이 단단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12월 달에 우리 3번님께 마음이 좀 어떠신지 봅시다. 만약에 지금 내가 유부남녀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 사람과 잘 지내시는데 이제 집 데이트 많이 하셔서 내가 답답해서 상대방한테 좀 화를 낼 수 있다. 난 좀 대단한 거 하고 싶은데 맨날 생활적인 뭔가를 하거나 집 데이트만 하시니까 답답하다. 이런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거하는 커플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은 안 변하는 것 같아. 조금이라도 기대했던 내가 바보 같다. 내가 너무 초라해. 이런 내가 부끄러워. 너와 함께 행복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뭐지? 어딜 가도 너가 떠올라. 온종일 너만 생각해. 떨어져 있어도 계속 생각나. 난 혼자가 편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나를 조금만 기다려줄래? 라고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요. 혼자가 편하면 연애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제 반응이네요. 네. 근데 3번님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이분은 자기가 되게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3번님 봤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약간 이런 감정을 느꼈던 모습이 있습니다. 연애적 감정 조금 더 뽑아볼게요. Looking at picture. 뭔가 두 분이 추억이 있다면 이 사람이 그런 걸 되게 많이 추억하신다. 그리고 이게 만난 지 얼마 안 된 인연이라면 상대방 분이 3번님의 어떤 SNS, 카톡 프사라도 아무것도 없는 빈창이라도 되게 열심히 보고 있다. 왜냐면 3번님을 많이 그리워해서 뭐라도 보고 싶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이 3번님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셨거나 재회의 흐름으로 느껴지진 않았는데 재회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3번님에 대해서 되게 막 설레면서 3번은 어떤 사람이지? 너무 좋다 이러면서 3번님을 알아보려고 하시다가 약간 3번님이 거리를 두면 이분이 되게 마음 아파하신다고 해요. 그러고 3번님이 선을 그으면 오히려 이분은 3번님이 진정한 내 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신다고 합니다. 지금 카드가 거의 2번이랑 동일하게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테디베어의 카드가 떴어요. 두 분은 끊어지면 오히려 3번님이 이 사람 궁금해지고
로맨틱한 데이트를 하고 싶어하고 플러팅을 날리고 싶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두 분이 정말 그냥 반듯하게 아는 사람 정도로만 잘 지내실 것 같거든요. 근데 3번님이 이 사람이 연애적 감정이 없나 보다고 끊어내면 이분이 오히려 아 내가 3번을 되게 좋아했는데 왜 그렇게 조심스러웠지 하면서 후회하면서 3번님에게 다가가고 싶어한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좀 두려운 게 있대요. 3번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존심이 자꾸 상하신다 이게 뜨거든요. 자꾸 초라해 부끄러워 너와 함께 행복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서 3번님과 그냥 무조건 마음을 교환하고 교류하고 잘 지내가시면 좋은데 이분께서는 사실 3번님과 만나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이 깎일 바에는 그냥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떠요. 그리고 두 분이 동거하는 커플이거나 아니면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셔도 두 분이 사실 상대방 입장에서 좀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으실 거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다른 사람 만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고 상대방이 우리 3번님이 그런 이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눈치채고 그냥 진짜 끝낼까 조금 거리를 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3번님들은 이 12월 달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일지 볼게요. 3번님들은 어떠실까? 3번님은 처음부터 막 이 사람에게 마음을 내가 100% 열어야겠다 이거보단 좀 차근차근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혹은 제가 예시를 전혀 안 들었는데 두 분이 가족들끼리 아는 사이, 뭐 교회를 같이 다녔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잘 아는 사이인데 소개팅까지는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얼굴 보고 약간 이런 사이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3번님도 막 이 사람을 처음부터 너무 좋아한다 이러기보단 우선 지켜보려고 하실 거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마음엔 들지만 상대방에게 홀딱 반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와 같이 갔을 때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시고 3번님이 굉장히 좀 날카롭게 이 사람을 보려고 하신다고 하거든요. 다른 여자는 없는지 다른 남자는 없는지 저 사람이 뭐 약간은 내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3번님들이 이 사람이 진짜 나에게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판별을 하시고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이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하거나 집중하려고 하실 건데 러너의 카드가 떴어요. 근데 3번님이 뭔가 이 사람과 만남이 나쁘진 않고 정말 건강한 관계가 될 것 같긴 한데 뭔가 저는 3번님이 이 관계를 그냥 거리를 두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번님이 막 엄청 마음에 들어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번님이 다른 사람을 좀 만나보고 싶어서 이분에게 이렇게 거리를 두는데 상대방이 아마 마음이 동해서 계속 다가오니까 3번님이 이 사람에게 기회를 줄까 말까 고민을 하시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만나고 있거나 썸 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상대가 있으신 분들이라 해도 비슷한 것 같아요. 3번님은 되게 냉정하게 보시는데 상대방 분은 3번님이 이렇게 냉정하게 보는 거에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시지만 3번님이 탁 이렇게 선을 그으면 오히려 그분들이 잘하려고 노력을 하실 거다. 그래서 3번님이 이 사람과 만날지 말지를 계속 고민하게 되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3번님은 이 사람이 막 내 맘에 정말 쏙 들고 이런 사람은 좀 아닌가 봐요. 제가 원래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갔거든요. 3번님의 마음은. 근데 여기는 조금만 더 보려고 그랬는데 카드가 떨어져서 쭉 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여러분. 근데 보이는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3번님이 너무 아까운 것 같대요. 이 사람을 풀 때. 12월 내내. 물론 그 사람 자체도 너무 좋은 사람이고 다시 또 만날 수 있는 인연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뭔가 3번님의 연애적인 호감을 느끼지 못하는 분 같다. 그러니까 가족 같고 편안하고 이런 느낌은 있으신데 사실 막 연애적으로 설레고 막 엄청 이런 마음은 아니신 것 같고 3번님도 이 사람이 좀 약간 너무 댄디하게만 굴거든요, 초반에. 그냥 진짜 딱
되게 단정한 모습만 보여주려 하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날 안 좋아하고 딴 사람이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 만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럼 두 분은 어떤 인연인지 한번 볼게요. 우선 카드상으로는 조금 서로 알아가시다가 거리를 두거나 혹은 이미 알고 계신 분이라면 관계 회복이 되는 듯 하다가 3번님이 약간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거든요. 두 분의 인연성 볼게요. 어머나. 두 분은 안정적으로 만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3번님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정착하는 걸 주의하세요라는 단어도 조금 보이긴 하네요. 그래도 이 사람이 3번님께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든다 해도 로맨틱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카드가 떠서 좀 불안하긴 하네요. 사랑은 아름다운 쓰레기야. 제가 이렇게 직역을 해드리거든요. 왜냐면 사랑해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행복하고 좋기만 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기만 하고 나 또한 그 사람에게 잘해주기만 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3번님과 로맨틱한 관계는 될 수 있지만 그리고 이분이 3번님께 무언가를 내어줄 수 있는 게 많으신 분인데 조금 그 과정이 3번님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거나 좀 버겁다고 느끼거나 하실 수는 있겠다라고 합니다. 뭔가 한눈에 꽂히지 않고 정들어서 갈 수 있는 관계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3번님들이 이게 맞나 아닌가 좀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연애운이 가장 좋은 날 한번 볼게요. 버터플라이라는 카드가 보입니다. 우선 십자가 보이기 때문에 10일이 나에게 가장 좋은 날이고요. 조언을 볼게요. 조언으로는 생각보다 두 분 사이에서 좋은 어떤 것이 생겨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조금 기회를 줘봐라. 물도 줘보고 토양을 에다가 심어줘보고 두 분이 조금씩 지금 시작되는 이 감정이 얼만큼 커질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행운의 메시지 뽑아보고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페이션스, 인내하시래요. 우주에서 이미 3번님에게 변화의 에너지를 가져다 줬기 때문에 3번님이 이것을 그냥 온몸으로 느끼면서 이 리듬을 느끼시면서 따라가시면 된대요. 그래서 너무 내가 무언가를 아둥바둥 만들어가려 하고 더 좋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한번 따라가봐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선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프러브라는 카드도 같이 떠요. 3번님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된대요. 그래서 약간 3번님들이 나 스스로를 사랑해주지 못하고 나보다 더 화려한 사람, 나보다 훨씬 더 무언가를 가진 사람을 바란다면 그게 나에 대한 자존감이 없어서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상대방 어떤 사람이면 좋으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너무 여유가 없어서 진짜 상대방이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라던가 내가 외모가 별로라서요. 선생님 상대방은 진짜 막 절세 미인이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취향일 수 있는데 약간 내 자존감과 연애를 결부시키면 연애가 잘 안 풀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왜냐면 상대방과는 연애적인 감정을 나누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연애도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자존감 없는 사람 곁에 있으면 되게 주변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3번님들도 우선은 내 자존감을 채울 필요가 있다. 이 얘기가 나오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카드 인디비주얼리티. 이게 연애를 하면 매 순간 소통하고 매일같이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가능한 건 CC인 대학생 커플이나 그러겠죠? 그래서 뭐든지 나는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된대요. 사랑에 있어서 사실 어느 것도 우리 3번님이 혼자서 못할 게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된대요.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이게 누군가와 의존을 해서 그 사람과만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상대방이 아마 일이 좀 많으셔가지고 막 3번님과 나름 좋은 어떤 관계를 보내고 있는데 3번님이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 맞나 봐요. 사실 이 사람이 딴 사람을 만난다 이렇게 확실하게 뜬 게 아니었거든요. 만약에 이분이 12월 동안 진짜 다른 분을 만났으면 자기
자기 속마음에서도 그런 게 떴을 텐데 그게 아니라 제 생각에 산모님이 이 사람이 너무 바빠져서 연락이 좀 뜸하거나 아니면은 확실한 어떤 데이트 약속 같은 거를 빨리 안 잡으면 산모님 혼자 아, 저 사람 나 안 사랑해. 저 사람 나 좋아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나 정리할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 그런 나만의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된다.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만약에 선생님 저 자존감 높은데요? 저 완전 스스로를 사랑해요. 이러신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조금은 자존감 내가 좀 별로 없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뭔가 더 많은 걸 바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선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바라기보단 내 자존감부터 높이는 게 우선이다. 그게 선행되어야지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2월 달에 가장 내가 설레이게 느껴지는 순간은 언제인지 볼게요. 우리 산부님들은 사실 막 대단한 데이트 이런 거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과 잠깐 만나는 것, 상대방을 통해서 내 일상이 좀 달라지는 것, 그냥 그 정도로만으로도 되게 만족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산부님들이 상대방을 기다리는 순간순간이 되게 사랑스럽고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분이 제가 봤을 땐 뭐 크리스마스라던가 아니면 연말이라던가 우리 산부님께 선물 같은 거를 해준다 이런 게 뜨긴 했고 두 분이 데이트를 하시더라도 조금 되게 분위기 있는 데 있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집 앞에 있는 편의점 아니면 뭐 집 앞에 있는 맛집 이런 데 가시기보다는 나름 신경 써가지고 데이트를 하시려고 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 산부님들은 그런 때보다도 상대방이 이제 연락이 오기까지 산부님이 두근대면서 기다리는 것 이런 순간이 제일 좋을 거고 이 사람이 산부님에게 너 정말 예쁘다, 너 정말 멋있다 이런 식으로 칭찬해줄 때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약간 산부님들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신 게 아닌가 싶은데 조금 나의 이런 감정을 잘 다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운의 아이템은 남녀노소 막론하고 시계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조금 번듯한 시계 하나 사시는 것도 좋겠고 여자분들도 요즘 손목시계 같은 거 잘 안 하시죠? 그러면 워치 있잖아요. 스마트워치. 네, 그런 거 하나 사셔가지고 상대방과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거 스케줄러에 적거나 다이어리 같은 데 적거나 이런 활동도 좋을 것 같아요. 산모님이 은근히 좀 나 혼자만의 시간에서 상대방 기다리고 상대방이랑 오늘 뭐 하지? 내일 만나면 뭐 하자 해야지 이런 거 계획 세우는 거 좋아하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걸 하면서 상대방이 조금 연락 없거나 뭐 조금 바로 뭔가를 정하지 않더라도 기다리실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 스킬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4번님들 리딩 시작할게요. 데빌의 카드가 뜹니다. 4번님이 선생님 저 미래 이런 거보다도요. 그냥 잘생기고 멋있고 예쁘고 진짜 제가 확 꽂힐 법한 매력적인 사람이 필요해요 라고 한다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이라기보단 섹시하고 매력적인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사실 데빌의 카드를 무조건 좋게 표현할 순 없는 그런 게 있답니다. 진짜 좋게만 해석하자면 약간 두 분 다 성적으로 서로에 대한 매력을 높게 치는 사람들의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봤을 때 와, 너 진짜 멋있다. 와, 너 진짜 섹시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사람들의 조합인데 우선 카드를 좀 뽑아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트루 러브를 만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4번님이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봅시다. 우선 12월 주차별로 어떤 일이 있을지 볼게요. 이런 카드가 뜬다면 둘 중 하나네요. 4번님이 누굴 이미 좋아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리고 사실 바람 불륜의 키워드도 있는 카드인데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 그거를 꼭 연애 대상으로 생각할 수 없지 않나요? 이렇게 이제 타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카드 보고 막 질문을 해주시는데 단순히 카드 한 장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네. 조금 어려운 사랑을 하고 계시는 분도 솔직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정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선은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요. 새로운 사람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들어와요. 근데 그분을 만나려면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좀 여러 사람의 좀 선택지가 있다면 사실 4번님도 이 사람 만날지 말지에 대한 선택지도 있고 4번님 또한 이 시기에 나에게 여러 가지 기회가 생겨나는 시기네요. 12월이. 여행을 간다던가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나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던가 SNS 활동하시는 게 있다면 4번님들께 관심 가져주는 이성, 동성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4번님도 연애운이 열리기 때문에 너무 이 사람에게 모험할 필요는 없는데 이 사람이 가장 4번님의 취향에 적합하기 때문에 내가 인기가 많아져도 4번님이 눈이 이 사람에게 꽂혀있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진전 유무라던가 혹은 서로 감정을 교류하는 게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상대방이 우선 책임과 의무를 중요시하는 분인데 당장 막 처음부터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내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4번님이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표현을 해주길 기다린다면 상대방이 한 달 내로 무언가 확실한 표현은 안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번님이 약간 짝사랑하듯이 이 사람을 지켜보는 어떤 흐름이지 않나 싶어서 주별로 이걸 리딩하는 게 좀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짝사랑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내가 계속 바라보는데 4번님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래도 이 사람을 한번 포기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시기가 될 거고 내가 누굴 만나고 있어요 하시는 분이라면 그 사람과 쭉 가려곤 하시는데 4번님이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 좀 해소가 될 만한 나에게 좀 잘해주는 다른 이성도 들어와서 잠깐 고민해보는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4번님 입장에서 이 연애를 어떻게 느껴하실지 한번 볼게요. 자꾸 의심할래라는 카드가 떴어요. 뭔가 4번님이 좀 불평불만이 있을 때 이런 카드가 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아무리 멋있고 좋은 사람이어도 4번님이 약간은 상대방을 의심하거나 저 사람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르겠다고 좀 헷갈리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일을 더 중시하는 사람일 수 있겠고 그래서 4번님은 이분과 술 한잔하고 좋은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이분이 좀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4번님이 데이트하고 싶으면 이분은 나 일해야 돼 라던가 연애보다 더 중요한 게 꼭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신다던가 이게 꼭 이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다만 그러니까 연애가 1순위가 아닌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은. 왜냐면 이 왕의 카드는 사실 자기가 제일 우선시 되셔야 되고 연애나 개인사보다는 국가를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4번님들이 이 사람을 내가 운명의 짝꿍으로 생각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선택할지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겠다.
요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술 한잔 해라라는 카드가 나왔다면 4번님이 이 사람에 대한 매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 상대방 능력도 아마 괜찮고 외모도 반듯하게 모범생상으로 괜찮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힌트 볼게요. 이게 상대방 캐릭터 카드라 뽑아놓고 봅시다. 우선 외모적인 특징 볼게요. 상대방이 남자고 여자고 간에 좀 입술이 빨갈 수 있대요. 유독 혈색이 좋거나 혹은 입술이 되게 예쁜 분들 있죠. 인매가 이쁘거나 입술이 통통한 분들. 좀 그런 눈에 띄는 입술을 가졌겠다. 그리고 좀 많이 말랐을 수 있고요. 머리가 곱슬이거나 조금은 웨이브진 그런 머리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장을 거의 안 하시거나 혹은 피부 관리에 그래도 좀 신경을 쓰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선 메이크업이라고 떴는데 남자분이라면 뭐 혈색 있는 립밤이라도 좀 바르신다던가 아니면 선크림이라도 좀 잘 바르시고 피부 관리에 신경을 쓰긴 하신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 사람의 힌트를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지금 좀 홀로 나와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본가에서 독립되었다던가 자기 고향이 아닌 다른 곳, 자기가 살아왔던 지역이 아니라 다른 곳에 나와 있는 분이실 수 있겠고 승진을 하셨다던가 아니면 명예가 생겼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 같습니다. 아니면 홀로 나와 살지 않더라도 이분이 지금 거의 독보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되게 일이 잘 풀리고 제가 이전에 다른 선택지에서도 이분이 꽤 잘 지내고 있네요. 뭐 이렇게 말했지만 여기가 가장 성공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져요. 이분은 이름이 뉴스에 날 정도다라고 하는데 매일같이 뉴스에 난다 이게 아니라 꽤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은 입사 명단 같은 게 올라오는 회사가 있거나 아니 공무원분들 뭐 누구누구 임명됐다 몇 회 뭐 합격자 이름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분 아닐까. 아니면 요즘 뭐 어떤 기업이 뭐 좋은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분이 거기에 중심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생각나는 회사가 몇 개 있는데 네, 제너럴이니까 적당히 얘기하고 말겠습니다. 자, 플랜, 그리고 위즈덤의 카드가 뜨기 때문에 이분의 예측이 대체로 잘 맞고요. 굉장히 지혜롭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유식하다. 양자리의 카드와 워터의 카드가 뜨기 때문에 상대방이 일에 있어서 굉장히 좀 진중하시고 보수적이지만 생각보다 이분 좀 단순하게 생각하실 때도 있고 욱하는 면도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팁트, 그리고 네고시에이션이란 카드가 떠서 이분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어서 자기 걸로 만드는 능력이 좀 있는 분이래요. 그래서 어떤 거래 계약 같은 거 하시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고 경쟁에서 잘 밀리지 않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되게 뭐라 그럴까 도덕관념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할 순 없지만 약간은 뭐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기회를 엿보는 기회주의자 라고도 느껴지긴 합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 다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12월 동안에 우리 사모님에 대한 속마음 어떠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모님에 대한 속마음. 몇 장이 나와서 이거 볼게요.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해. 즐거운 기억으로 가득해. 대화가 필요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열심히 사는 모습이 멋있는 것 같아. 뭐든지 잘 해낼 때 참 멋져.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어. 조언을 구하고 싶어. 너만 생각하면 힘이 솟아. 내 삶의 이유이자 원동력이야. 라고 합니다. 상대방 분이 사모님께 관심이 많네요. 사모님 생각하면 되게 기분 좋고 그런데 생각보다 두 분이 막 섹슈얼한 관계? 이런 건 아닐 수 있겠다. 왜냐면 이 사람이 사모님 보는 눈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순수하거든요? 근데 사모님의 시선에서 이 사람이 섹시해서 이렇게 떴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사람의 연애적 감정 12월 달에 어떠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사부님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뭔가 좀 긍정적인 것들? 이런 거보다는
사부님이 약간 자기에게 보여줬던 모습들 이런 걸 분석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막 설레고 즐겁고 이런 거보다 4번이 나한테 저번에 나를 봤을 때 그렇게 행동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약간 이런 걸 생각하시는 느낌이 듭니다. 4번님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좀 있나요? 아니면 4번님이 굉장히 좀 마인드가 좋고 굉장히 사람을 기분 좋게 하시기 때문에 4번님은 약간 성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대요. 그리고 이게 꼭 그 금전에 대한 부가 아니라 여기 보면 그 링컨의 사진, 그러니까 미국 명사들, 뭐 위인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4번님은 진짜 뭘 해도 대단하게 잘 될 것 같아요. 뭐 약간 이렇게 리스펙 하시는 모습이 있네요. 토킹의 카드가 보입니다. 그래서 4번님과 대화해보고 싶대요. 근데 직접 만나서 소통하고 사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문자를 해보고 싶다, 카톡 보내보고 싶다, 서로 좀 소통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에 좀 더 가깝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두 분이 별로 잘 아시지 못하는 사이일 수 있겠다, 별로 안 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커피네 카드가 떴는데 여기는 뭐지? 4번님과 좀 애매하게 지금 친하지 않고 말도 좀 안 붙여봤다면 이분이 12월 달에는 좀 변화를 갖고 싶대요. 그래서 왜 변화를 갖고 싶지? 목소리가 휘네요. 왜 이 사람이 그러는 걸까? 라고 생각해서 하나 더 뽑아봤는데 이분은 4번님과 연애적으로 진전을 시키고 싶대요. 우리 둘이 소울메이트 같고 단순히 그냥 마음이 맞는 인연이 아니라 이분은 정말 우리 둘이 반려인이 되고 싶다, 파트너가 되고 싶다. 그래서 영혼이 맞닿는 반려자로서 서로를 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점차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라고 하기보단 이 사람은 4번님과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대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 뭐 과거의 사람인가 이런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과거의 사람이어도 막 두 분이 사귀어가지고 막 잘 데이트하고 막 서로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이게 아니라 알긴 알았는데 막 엄청 친밀하지 않다가 상대방이 이 12월 달에 연애적인 진전을 바라고 조금 4번님께 데이트 제안을 하거나 만나려고 하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12월 중후반 넘어가시면서 조금 이분이 갑작스럽게 이별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네요. 제가 무조건 좋다고 끝내면 참 좋을 텐데 뭔가 좀 걱정이 되십니다. 4번님이 만약에 내가 좀 유명해요 선생님, 저 진짜 뭐 사람들이 알아주는 뭔가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4번님이랑 이제 차차 관계를 잘 맺어가려고 나름 마음을 먹었을 때 4번님이 다른 이성들이랑 꽁냥대는 걸 아신다던가 다른 이성이나 동성들이 4번님께 관심이 쏠린 걸 보고 이분이 관계 진전을 좀 주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우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4번님은 이 사람에게 연애적인 감정이 12월 달에 어떠실지 좀 볼게요. 뭘까? 4번님은 이 사람을 막 연애적인 감정으로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적으로 그냥 친구, 지인, 동료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건 좋은데 서로 조금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도 4번님도 이 사람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자꾸 눈이 간다. 근데 4번님은 이 사람을 끊어내는 게 나에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4번님은 나를 더 사랑하고 나 혼자만의 이득을 챙기고 내 일에 집중하거나 혹은 나만의 삶에 더 집착을 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게 더 행복한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4번님이 이 사람을 많이 좋아하셨다면 이전에 혼자 4번님은 마음 정리가 됐는데 이분은 4번이가 이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좀 이런 관계의 불균형이 생기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4번님이 이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니시거든요. 이 사람과 데이트를 해보고 싶고요. 정말 막 이 몰디브, 괌 이런 아니면 뭐 발리 이런 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잘 없고 약간 진짜 로맨틱한 어떤 여행을 이 사람과 떠나고 싶대요. 사실 여기서는 허니문의 카드거든요. 이 사람과 진짜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잘 만나가거나 데이트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사실 4번님도 연락하고 싶고 전화하고 싶고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걸 내가 그 사람 생각을 많이 하는 걸 알려주고 싶은데 이 사람에게 내가 거절당할까 봐 두렵대요. 4번님은.
그래서 사실 이 사람과 다시 부활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이 사람과 잘 되면 좋지만 그건 너무 기적 같은 일이라 내가 기대를 안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4번님은 결혼을 바라거나 아니면 꼭 결혼 자체라기보단 진짜 진중하게 서로를 좀 안아줄 수 있는 배려해주고 정말 성숙하게 서로만 바라보는 그런 인연을 바라는데 이 사람과 그렇게 될 수 없을 거라면 애초에 내가 기대감을 버리기 위해서 거리를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하신대요. 근데 이분이 좀 마음을 빨리 표현해 주시고 4번님도 좀 더 기다려 주시면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두 분은 어떤 인연일까요?를 보고 네,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4번님이 좀 시간을 혼자 많이 보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나 혼자 지내시면서 어쩌면 나는 이제 누군가를 만나기도 어렵고 그냥 이제 평생 혼자 살다 죽는 그런 일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선물처럼 다가오신다. 갑작스럽게 다가오실 거고 다만 3번님께 4번이네요. 4번님께 좀 안 좋은 마음 내 감정에 상처를 좀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뜨고 있습니다. 잠깐의 위안이 되는데 결국에 4번님께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는 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4번님이 사랑의 환상에서 좀 벗어나시고 정말 그 현실을 깔끔하게 바라보셔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셔야 된다라고 해서 이 사람과 너무 맺어지려고 노력하시기보다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더 깔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은 바람 불륜의 가능성이 있거나 두 분의 관계가 드러나면은 좀 문제가 되시는 합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선 4번님이 연애적으로 좀 좋은 날이 언젠지 볼게요. 26일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4번님의 사주에 좀 불의 기운이 있으시거나 뭐 병정화 일간이거나 병정화가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그 기운을 원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런 기운을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조언을 볼게요. 좀 아쉽네요. 왜냐면 상대방이 4번님을 진짜 좋아하는데 4번님께는 상처로 남을 수 있다. 이게 너무 명확히 떠서 제가 막 되게 어떻게 열심히 해보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자, 조언의 카드가 좀 좋은 게 나왔어요. 이제 4번님들은 달콤한 설탕을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4번님이 설탕을 먹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래요. 씁쓸한 소금을 먹을 때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연애의 아픔을 겪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요. 사랑만 많이 받아도 본인은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내가 결혼을 바란다면 마지막 카드가 아까 월드가 떴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들이 진짜 내가 골라가지고 결혼해도 좋을 법한 사람이 여러 들어와서 내가 그 사람들을 골라서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정말 조심스러운데 이 사람이 유부남이거나 유부녀거나 아니면 결혼을 준비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보시죠. 마지막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어너십의 카드가 보입니다. 우리 3번님들이 모든 연애의 어떤 과정을 조금 내가 배워가셔야 되는 그런 레슨으로 생각하시면 좋대요. 네, 수업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다. 왜냐면 연애를 하면서 사실 많은 것들이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3번님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되고 그 행동의 주체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된대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나는 아무 잘못 없고 그 사람만 잘못했어요. 이렇게 좀 생각하실 때도 있죠. 사실 상대방에게 상처를 많이 받다 보면.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선택했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면 나의 선택과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도 내가 스스로 책임을 좀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프렌들리니스라는 카드가 보여요. 너무 연애에 대해서 너무 뜨거운 열정적인 감정 그리고 사랑을 베이스로 한 모든 관계만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의 관계, 친구라던가 지인이라던가 편안한 관계가 연애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된대요. 그리고 그런 관계가 더 좀 오래 갈 수 있는 관계일 수 있다는 걸 아시면 좋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뽑아볼게요. 인디비주얼티.
라는 카드가 떠서 우리 4번님들이 뭔가 되게 완벽한 연애, 정말 화려하고 독보적으로 좋은 연애 이런 것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된대요.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완벽한 연애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뭐든지 다 완벽하게 해결이 될 것 같고 이렇지만 사실상 부족한 사람 한 명과 부족한 사람 한 명이 만나서 서로 위로해주고 위안이 되는 게 사랑의 본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서야지만 또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연애의 어떤 환상 같은 걸 좀 내려놓으셔라. 결국엔 혼자다. 결국엔 각각의 개인이 더 우선시 되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연애에 있어서 조금은 내가 너무 열정적인 연애, 너무 잘생기고 이쁘고 이런 사람만이 내게 좋은 인연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연애에 좀 더 가치관을 다르게 생각해보는 것도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달에 내게 가장 로맨틱한 순간은 언제인지 볼게요. 이 사람과 죽어도 안 된다가 아니라 분명히 감정을 교환하고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는데 4번님이 뭐 하나 실망하시면 탁 끊어내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4번님이 죽어도 난 이 사람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만나시는 선택을 하시면 이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4번님의 카드에서는 이외의 카드가 좀 떴어요. 누군가가 뭔가 사과를 해오실 수 있고요. 고백을 해올 수 있다. 그리고 조만간 4번님에게 놀랄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게 꼭 연애에 대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번님들은. 혹은 내게 정말 더 좋은 사람이 들어오기 위한 4번님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내가 취업이 되신다던가 아니면 내가 새로운 어떤 업무 제안이 들어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신다던가 사실 여기서 어플로지의 카드가 보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면 그 사람에게 미안함을 표현하시면 그런 어떤 과정이 우리 사모님께 좋은 인연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모님들은 오히려 연애에 너무 몰두하시기보다는 내 주변 사람들이라던가 내가 일을 함에 있어서 혹은 내 환경적인 것들, 이사를 하시거나 뭐 여행을 가신다던가 친구들과 함께 하신다던가 SNS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시는 게 내게 더 좋은 연애운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뭔가 위로금 아니면 보너스 실질적인 이득을 받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연말에 내가 상을 받을 일이 있다고 한다면 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일들이 오히려 나에게 더 좋다. 이 연애는 물론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지만 파멸을 이끌 수 있는 부정적인 의미도 함께 있기 때문에 사모님들이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천하는 행운의 아이템은요. 화분을 길러보시는 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은 수목원에 들르신다던가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람과는 좀 진득하게 가시려면 사모님도 진득해지셔야 되고 상대방 분도 조금 그 관계를 더 신중하게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선생님 그 사람과 잘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서로에게 미안함을 가지고 서로에 대한 감정을 정말 적나라하게 오히려 드러내고 이걸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를 주고받을 수는 있다고 떠요. 그래서 너무 달콤한 연애 이런 거를 내가 바라기보다는 이 관계에서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조금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 보스길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